드디어 KDX-3 배치 2급 상세 설계가 완료되고 초도함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KDX-3 배치 11급은 다양한 성능 향상과 함께 기존 KD-3급의 미국제 RIM-116 램 미사일 대신에 한국형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신형 SPS-560K 대공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호위함 FFG가 한층 강력한 성능의 울산급 배치 4로 개발된다. 이는 기존의 노후 호위함과 초계함들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산급 배치 4는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된다. 군은 기존보다 향상된 대공 탐지 능력과 생존 성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3에서 2032년이다. 총 사업비는 3조 5,100억 원으로 상정됐다. 정확한 사업 금액은 추후 사업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호위함은 초계함 12척과 울산급 호위함 14척, 울산급 4척, 울산급 배치 1 6척, 울산급 배치 2 4척을 도합해 총 26척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울산급 배치 3개발, 건조 사업이 2016년에서 2027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배치 4 사업은 앞선 배치 3 사업 종료 후에도 신형 함정 건조 및 구형함 대체 작업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선제적으로 의결된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인천급 호위함 울산급 배치 1의 재식명 등을 획득한 이후 거의 매년 새 함정을 건조해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대 규모와 역량을 늘려도 주변국들의 해상 전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후속함 신조에 나서야 한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함선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해군의 전력이 급격히 증강되면서 북한의 수상전 전력은 이제 한국 해군에게는 큰 위협이 되질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한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KDX-3 배치 11급은 합리적인 배수량과 무장 탑재량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즉 이제 한국 전투함의 개발 방향은 북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민 일본과 중국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과도한 양적 확장주의를 벗어나 효과 위주의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KDX-3 배치 11급의 가장 큰 개선점은 대함 미사일을 최대한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 최상부에 X밴드 3차원 대공 레이더인 SPS-560K 레이더가 장착되는데요. 이 SPS-560K 레이더는 대함 미사일의 탐지 이외에도 해군 함대공 미사일 유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탐지와 유도 기능을 SPS-560K 레이더에 모두 통합한 것인데요. 미 통합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해외의 네블리너즈가 미 사실을 보도할 만큼 크게 다뤘습니다. 레이더의 장착 높이는 탐지 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레이더의 설치 높이에 따라 탐지 거리가 차이가 확연할 정도로 많은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레이더는 높게 설치하지 않아도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레이더를 높게 설치하지 않으면 함선을 스텔스 형상에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고 스텔스 함선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력의 증강과 이어집니다. 또한 미 레이더가 얼마나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인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과 일본 마야급은 마스트 상부에 AN/SPQ-9B 3차원 대공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바다에서 살짝 올라온 잠수함 잔망경도 탐지가 가능한 새로운 대수상 탐지 모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최대 장점을 살려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접목시킨 것이 SPS-560K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미 레이더가 사용하는 X밴드 대역은 8에서 12GHz인데요. 이는 기존 스파이1DV가 사용하는 S밴드인 2에서 4GHz보다 해상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클럽 S나 중국의 YJ-18A 대함 미사일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은 적함이 발사한 대함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기존 세종대왕급의 레이더는
수동식 레이더로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되는 배치리형은 RIM-116 램을 대신해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윤명하급의 대공 감시 능력의 강화를 위해 PSA 레이더인 수동 위상 배열 방식을 사용하는 SPS-540K 3차원 X밴드 대공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이어서 천왕봉급 상륙함에서도 대공 감시 및 해군 함대공 미사일 유도용으로 장착했습니다. 이에 더해 해군은 기존 참수리급을 대체하고자 개발된 PKMR-211급 미사일 고속정에도 SPS-540K를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장착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자구남선에는 미 레이더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윤명하급의 만재 배수량은 570톤, 미사일 고속정 PKMR-211급은 만재 배수량이 230톤에 불과해 파도와 악천 후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 SPS-540K 레이더가 제대로 목표 추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AESA 레이더 증폭 소자를 자체 개발하지 못해 구형 방식의 레이더를 장착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하지만 AESA 레이더가 국산 레이더가 된 현재는 PKMR-211의 레이더도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SPS-560K 레이더는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SSPA를 국산화에 적용하면서 흔들림 성능 보정과 탐지 거리를 25%나 늘렸습니다. 모든 방산무기의 무장 체계는 항상 레이더와 쌍을 이룬다는 점에서 한국 해군의 SPS-560K 레이더 장착은 해외 군사 매체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을 만큼 그래서 운용상 발견된 몇몇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성능을 몇 단계 끌어올리게 된 것이 한국이 개발한 AESA 기술이 적용된 SPS-560K 레이더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DX-3 171급은 램 함대공 미사일을 대신해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기존 세종대왕급에 장착된 RIM-116 램에 비해 기동성이 더 무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램의 사거리가 표적의 속도에 따라서 9에서 12km 수준인 것과 비교해 해군은 15에서 20km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스케밍 코드로 접근하는 마음속 대함 미사일 요격 능력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초음속 요격 증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에는 초음속 표적 요격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기반 기술 개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2005년부터 러시아와 야운트 기술 도입을 위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 했는데요. 그 후 2007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되어 원래는 2015년까지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IRR 인터그레이티드 로켓 램제 설계, 중고도와 저고도에서의 만점적인 연소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소형화 요구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2020년에 들어서야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꼭 주변국의 위협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에야 비로소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 무장 체계를 방어용이라는 명분을 내밀며 공개한 이력이 무수히 많습니다. 즉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이미 완성돼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4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이제 남은 건 현무-4처럼 누구나 두려워하는 한국의 괴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남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